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성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태양에 대해서 내행성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A는 있습니다. 외합입니다. B는 동방 최대 이각의 위치에 있죠. 그 다음에 C가 내합이고요. D는 서방 최대 이각의 위치에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금성의 공전 주기는 0.6년이랍니다. T 금성은 0.6년 잡고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우리나라에서 금성을 관찰했대요. 새벽에 관찰했답니다. 이쪽 라인에 있는 서방이라고 하는 놈은요, 태양보다 적격이 작아서 태양보다 먼저 뜹니다. 그래서 얘는 해 뜨기 전 새벽이죠. 동쪽 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는 게 서방입니다. 반면 여기 동방이라고 불러주는 놈은요, 태양보다 적경이 더 큰 쪽에 있어요. 태양은 나중에 뜨고 나중에 남중하고 나중에 집니다. 그래서 금성이 동방에 있다는 것은 해 진 뒤에 서쪽 하늘에서 역시 관측이 가능하거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에 대한 내용 이제 어느 날 금성을 관측했더니 최대 이각의 위치에 있대요. 오늘은 서방 최대 이각의 위치에 있었거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 이날 금성의 위상은 했습니다. 서방 최대 이각이면 하현의 위상이죠. 동방 최대 이각이었다면 상현의 위상이었겠습니다. 이쪽 라인이 있으면 보름달의 위상이 되겠고, 여기는 초승과 금음문 라인도 보일 수 있겠죠. 다음날 금성의 시직경은 이날보다 작아집니까 했어요. 예, 서방에 있다면 어쨌든 지구부터 자꾸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서방에 있을 때는 시직경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물론 동방에 있으면 지속적으로 지구에 가까워져서 시직경이 커지겠죠. 1.5년 후 금성은 새벽에 또다시 최대 이각 위치에 있겠습니까 해요. 우리가 회합주기 S분의 1은 지구의 공전주기 2분의 1 빼기 행성의 공전주기 P분의 1 절대치, 이렇게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의 공전주기는 1년이겠고 금성의 공전주기가 0.6년이랬습니다. 통분하면 0.6분의, 이게 0.6분의 0.6 하면 될 거잖아요. 0.4가 되고 요게 회합주기의 역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합주기는 0.4분의 0.6, 1.5년. 예, 앞으로 지금 당장 서방 최대 이거 1.5년 후에 또다시 서방 최대 이각에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서방 최대 이각에 또다시 오게 된다가 이것이 옳은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내행성이든 외행성이든 그 공전주기보다 더 중요한 건 회합주기 그림이라고요. 참고로 회합주기 S의 그림은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1AU 공전궤도 반지름 되어 있어요. 회합주기가 채 1년에 안 되는 놈이 수성이 하나 있겠고요. 금성, 화성은 조금 더 길다 했죠. 목토천에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합주기 그림이었습니다. 19번 해봤습니다. 또 다른 질문요? 18번 문제요. 회색 전선을 동반한 온대저기압 모습을 인공위성에서 촬영했지요라고 했습니다. 온대저기압의 일상을 한번 볼까요? 온대저기압은 한대 전선대에서 찬 공기와 따뜻한 물이 서로 부딪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요. 맨 처음에는 이쪽에 저위도의 따뜻한 공기와 고위도의 찬 공기가 서로 부딪히는 과정에서 정체 전선을 동반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정체 전선을 장마 전선하면 안 돼요. 됐습니까? 그러다가 흔히 파동이 생긴다는 힘을 쓰는데요. 서로 힘겨루를 하다가 어느 한쪽이
균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면서 한랭 전선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오르면서 온난 전선이 만들어지고 이때 한랭 전선의 속도가 좀 빠르다 보니까 사이각이 좀 줄어들고 이후에 겹쳐지면서 폐색 전선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색 전선을 동반한이라는 온대 저기압의 그림이 되는데요. 그림은 지금 구름 있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영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기가 한랭 전선, 이쪽이 온난 전선, 이렇게 그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A, B, C 맞는가? (18번) 답을 뭘로 나눴습니까? 1번 18번 1번이에요. 자, 그래서 기온은 A가 더 낮아요. B에는 침운형 구름이 발달해요. C에는 부풍 계열이 우세합니까? 근데 B가 한랭 전선 뒤쪽으로 적은 구름으로 세팅할 수 있겠고 C는 남풍 계열의 바람, 온대저기압 중심 이쪽에 있으니까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게.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C는 온난과 한랭의 사이니까 C가 좀 더 온도가 높고 A가 온도가 더 낮게. 그러면 1번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겠어요? 뭐 지금 그림상에서 폐색 전선의 그림이 뭐 이쪽으로 이렇게 있는 게 폐색 전선으로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보통 온대 저기압은 이 상태에서 질문이 훨씬 더 많은데 뭐 폐색 전선까지 넘어간 그림으로 해서 18번 해봤습니다.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또 다른 질문? 20번 문제요. (20번) 오리온 자리를 적도 좌표계에 대해서 나타냈습니다 하네요. Y축은 위축을 주고 있습니다. X축은 적경축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기 0도에 대해서 이렇게 놓고 15도 정도쯤에 뭐 이런 식으로 박아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쪽에 황도 라인도 하나 쓱 꺼지고 있네요. 그러면서 적경 알파가 대략 여기가 한 5시, 6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질문은 춘, 분날 오리온 자리를 관측하고 싶습니다 해놨네요. 학생이 뭐라? 십자선 2개가 필요하겠죠. 적도 좌표계의 십자선을 그리겠습니다. 춘, 분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1번 태양을 0시 방향에 태양을 박아 놓겠습니다. 춘, 분날 어디 됐습니까? 두 번째 몇 시입니까 해놨는데요. 뭐 별도의 얘기 없네요. 춘, 분날 관측하겠습니다. 기억 우리나라에서 오리온 자리는 이날 21시 밤 9시 해놨어요. 우리나라가 여기 있으면 서쪽 하늘에 태양을 보게 해놨다면 이쪽은 저녁 6시에 위치가 되겠고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잡아놨다면 태양을 완전 반대쪽에 있다면 밤 12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21시 밤 9시에라고 했잖아요. 밤 9시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잡고 남중 방향을 여기로 잡아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21시 밤 9시라면 남서쪽 하늘이 보입니까 했어요. 5시, 6시 방향에 누가 있다고? 여기에 오리온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남, 그럼 이쪽이 동,
여기가 서가 되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남서 방향의 오리온을 볼 수가 있다가 맞죠?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 이날 우리나라에서 관측하는 별 B의 남중 고도는 한 달 전보다 높습니까? 했어요. 이 별 B는요, 일반적인 항성이에요. 항성이에요. 항성은 적경적이야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남중 고도라는 게 뭔데요? 90 위도에 플러스 적이 쓰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위도가 갑자기 바뀔 거 없고 이 별의 저기가 바뀔 거 없으니까 한 달 전이 됐던 한 달 뒤가 됐던 별의 남중 고도 자체가 바뀔 건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남중 고도는 한 달 전보다 높다 낮다 아니요. 남중 고도 바뀔 거 없어요. 일반적인 항성이라면. 알겠어요? 남반구 중위도에서 관측하면 했습니다. 아니, 누가 관측하든 적경이 작은 별이 먼저 남중하죠. 별 A가 별 B보다 먼저 남중한다? 아니죠. 별 B가 적경이 작기 때문에 별 B가 먼저 남중합니다. 이건 남반구에서 보든 북반구에서 보든 적도에서 보든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적경 작은 별 B가 먼저 남중합니다. 북반구에서 보든 남반구에서 보든 상관없이요. 선생님, 자우선을 통과한다는 말이 적혀있는데요. 자우선을 통과한다는 말이 남중한다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이해됐습니까? 20번 문제였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또 다시 한번 해볼까요? 6월에 더 없습니까? 그러면 9월로 넘어갑니다. 자, 9월로 넘어갑니다. 2013년도에 실시했던 겁니다. 2014학년도 9월 진부상 18번 문제요. 8번 과거의 기후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자료입니다 했어요. 고기후 이거 역시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천체를 들어가기 직전에 공부했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기후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여러 가지 지표에 가는 산호 화석이 있네요. 두 번째 나무의 나이테가 있고요. 3번 아까 빙하코어 아이스코어의 산소 16에 대한 산소 18의 동연소 비를 물었습니다. 대화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보자 했습니다. 산호 화석이 발견되는 지역은 과거에 따뜻한 바다 환경이다. 우리가 화석을 시상 화석과 표준 화석으로 구분한다 했잖아요. 산호는 당연히도 시상 화석이죠. 따뜻한 바다, 얕은 바다라는 시상 화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다른 시상 화석 대표적인 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 뭐죠?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시상 화석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 고사리, 양치류인데요. 이거는 따뜻하고 습한 지역이다 하는 시상 화석의 얘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나온 지역은 굉장히 얕은 그리고 따뜻한 것은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얕은 바다 정도까지는 됩니다. 니은 나가 조밀한 지역. 나무의 나이테가 조밀하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추웠겠죠. 곤다습한 지역이면 금방금방 나무가 자라요. 곤다습한 지역은 금방금방 나무가 자라다 보니까 나이테가 오히려 더 잘 안 생겨요. 되겠습니까? 네. 그럼 디귿 다는 빙하기보다 간빙기에 더 큽니까 했어요.
어차피 빙하기 아니면 간빙이잖아. 그치? 물에 있는 16짜리하고 18짜리를 이쪽에 극지방까지 한번 보내봅시다. 증발을 통해서. 빙하기가 되면 있습니다. 어차피 물이 증발이 둘 다 잘 안 일어나는데 18은 조금 더 무거워서 더 증발이 더 안 돼요. 우리가 물이 끓는 지 100도씨라 했잖아요. 산소 18을 이용한 요거는 100도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끓어요. 근데 증발이 안 되면서 동시에 이게 올라가다가 극지방까지 올라가다가 어쨌든 쉽게 떨어지는 거야. 쉽게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엔 극지방까지 올라가서 눈으로 그렇게 해서 빙하로 간다면 이 빙하의 산소 16에 대한 산소 18의 공연소 비는 빙하기 때 이 놈은 낮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빙하 아이스코어 속 산소 동위원소 비율은 빙하기 때가 더 크다? 아니죠. 더 작죠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텐데 그러면 빙하기 때 산소 동위원소 비율이 작아요. 이렇게 외워 놓을래요 하면 곤란한 게요. 가끔 물어볼 때 바닷속에 사는 해양 생물의 화석에서도 이 산소 16에 대한 산소 18의 동위원소 비율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빙하기라면 산소 18이 요게 농도가 오히려 더 높은 물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빙하의 아이스코어는 동위원소 비율이 낮아도 해양생물 쪽 화석에는 요 비율이 오히려 높은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문제는 빙하를 물어보지만 해양생물 화석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서로 반대가 되겠고요. 빙하기 말고 그럼 간빙기가 되면 또 반대해버리면 되는 일이죠. 확인되겠습니까? 네. 18번 고기후 문제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9월에 또 다른 질문만 들어갈게요. 6번인데 9월에 6번 문제 질문입니까? (2014년도 9월에) 6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6번 문제. 그림 가나다는 세계 지질공으로 인정받은 제주도의 관광 명소를 제시했지요. 해놨습니다. 제주도의 관광 명소 안에서 각 은회암을 들고 있네요. 나 용암 동굴이 있고요. 다음은 주상 전리를 쓰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주도가요 신생대 화산섬이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억보겠습니다. 가는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퇴적층입니까 했어요. 은회암은 화산재가 퇴적된 퇴적암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기가 제주도 수월봉이라는 곳인데요. 나중에 제주도 여행 가면 한번 수월봉 이런 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규모의 은회암층이 바로 요 제주도 수월봉 쪽입니다. 알겠습니까? 화산재가 쌓인 이해됐어요? 은회암 할 때 회자가 무슨 회자일까요? 회색깔 예, 그렇죠. 회색할 때 회자입니다. 재회자입니다. 제의 색깔, 화산재, 재회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재회자를 한자어로 쓸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은회암 할 때 이 회자가 회색할 때 재의 색깔이라는 걸 화산재하고 그렇게 연결해 주면 훨씬 더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재회자 한자 쓸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재회자는 내용이 꽤 간단해요. 아궁이에 불이 있는 요게 재회자입니다. 어? 안 궁금해요? 자, 그래서 기억 가는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퇴적암층이 맞고요. 다음 나는 했습니다. 용암 동굴인데요. 이 용암 동굴은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이 쑥 흘러가는데
바깥 표면은 조금 더 빨리 식죠. 근데 안쪽은 아직 유동성이 있어서 쑥 흘러가서 구멍이 생긴 게 용암 동굴이에요. 수권하고 상관이 없어요. 미연. 이 형성은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 용암 동굴은 용암 동굴은 수권과의 상호작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신 용암 동굴과 비교될 것 중에 석회동굴이 있겠죠. 이 석회동굴은 지하수에 의한 석회암이 용해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석회동굴이 형성되는 과정의 화학 방식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가 됐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석회동굴은 탄산칼슘 솔리드, 이게 뭐 석회암 되겠죠?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섞인 물이 와서 정반응은 탄산수소 칼륨이 되는데 칼슘이 되는데 이게 액큐어스 물에 녹아요. 그래서 이 반응의 정반응은 석회 동굴이 형성되는 반응입니다. 근데 이건 정반응뿐만 아니라 역반응도 일어나는 가역 반응이 되는데요. 이렇게 탄산수소 칼슘의 물이 흘러가다가 물과 이산탄소가 만나서 날아가면서 탄산칼슘만 남으면 종유석이라든지 석순이라든지 그 두 개가 붙은 석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이 반응은 석회동굴의 반응이라고 했는데 좀 전에 우리가 풍화작용을 공부해봤잖아요. 네. 그 풍화의 화학적 풍화, 석회동굴의 용해 과정, 석회암이 용해 과정, 화학적 풍화의 한 방법이기도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도 그래 뭐 환성굴이라든지 뭐 고시동굴 뭐 하면서 석회동굴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는 유네스코 지질유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석회동굴은 전 세계에 흔하거든요. 알겠습니까? 대신 언제가 한번 나올 건데요. 제주도에 있는 용암동굴 중에 용암동굴도 역시 흔해요. 근데 제주도에 있는 용암동굴 중에 나중에 문제합사 한번 하겠습니다. 굉장히 특수한 용암동굴이 있어요. 제주도라는 지역이 결국 바닷가잖아요. 바닷가에 조개 껍데기가 풍화되어서 용암동굴 밑으로 요 종유석 구조물을 만드는 그런 동굴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유네스코 지질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 나올 때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용암동굴에서는 이런 종유석 구조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알겠어? 다음 띠걸. 다는 주성절리는 지하에서 마그마가 천천히 식을 때 주성절리 자체가 화산작용, 화산 터지면서 용암이 급격하게 식은 거죠. 그래서 천천히 식은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주성절리는 용암이 빠르게 급격하게 식으면서 부피가 수축되는 과정에서 주성절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럼 다음 이해되겠습니까? 6번 이해되겠어요? 예.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8번 문제요. 지구에서 단위 면적당 연평균 복사량을 위도에 따라서 나타냈지요 했습니다. 이 그림의 반절만 적을게요. 위도 0도, 위도 90도, 즉 적도에서 극까지 이 그림의 반절만 적겠습니다. 태양 복사에서라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반면 지구 안에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이런 그림이 나오네요. 그래서 저위도는 에너지가 남아 돌아요. 에너지가 과잉한 지역이 저위도 지역이 되겠고요. 반면 고위도 지역은 그만큼 에너지가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와 해수의 대순환을 통해서 에너지 수송을 보는데요.
이런 그림이 나오죠. 에너지 수송량입니다. 여기가 38도 되는 지역입니다. 에너지 수송량의 최대 맥스를 찍는 지역이 38도 되는데요. 여기 어디죠? 이게 우리나라 쪽인데. 그래서 온대 저기압이 지나가고 태풍이 지나가면서 이런 에너지의 순환을, 그래서 대기 대순환과 그리고 해류의 순환을 통해서,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에너지가 과잉된 쪽에서 부정한 쪽으로 이동시켜 주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북 방향 열 수송량은 적도에서 최대입니까 하면 아니요, 중위도에서 최대예요. 적도 지방은 에너지 과잉, 극지방이 에너지 부족 지역이 되겠고요.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은 대기와 해양의 순환을 통해서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뭐 내용 간단한 내용입니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자, 9월에 또 추가적인 질문 받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14분. 9월에 14번 문제요. 14번 그림은 북반구 주요 표층 해류가 흐르는 해봤습니다. 먼저 0에서 30도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해류가, 어떤 바람에 하는데 이렇게 무역풍이 부네요. 이 무역풍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참고로 이런 바람의 흐름에 따라서 물이 흐르면 지구학 2에서 좀 공부가 되게 됐습니다. 일단은 그냥 우리는 진행 방향 오른쪽 휘게 만드는, 북반구에서는 진행 방향 오른쪽 휘게 만드는 전향력, 요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역풍이 불면은 북적도 해류가 갑니다. 문제는 이 해류가 그냥 쭉 갔으면 좋겠는데 아시아 대륙에 부딪히네요. 아메리카 대륙에 부딪혀요. 그래서 위로 아래로 스플릿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흘러가는 여기가 쿠로시오 해류가 되겠고요. 대서양 지역에서는 북적도 해류가 흘러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멕시코 만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오는 북태평양 해류와 이쪽으로 가는 북대서양 해류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아메리카 대륙에 부딪혀서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이 해류가 캘리포니아 해류, 요 해류가 카나리아 해류, 이렇게 도는 걸 우리는 아열대 순환이라 불렀습니다. 아열대 순환이 있다는 것은 열대 순환도 있는데요. 북적도 해류 이쪽으로 쭉 가는 적도 반류라고 해서 경사류, 이쪽에 물이 수위가 더 높아서 내려가는 경사류라는 이름 씁니다. 바람이 이게 부는 것들은 취속류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유도 30에서 60도 사이에는 편서풍에 의한 해류의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지역들이요, A 지역이 북태평양 해류가 흘러가고요, B 지역은 북적도 해류가 흘러가고요, C가 멕시코 만류가 올라가는, D는 카나리 해류가 내려가는 각 지역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의 해류는 편서풍대에 만들어진 거고요, B의 해류는 무역풍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고위도 열 에너지 수소량, 방금 이거죠. 이런 멕시코 만류라든지 쿠르시 해류가 고위도로 에너지 수송이 많겠고요. 그래서 A, B, C, D 4개 중에서는 당연히 C가 가장 많다가 옳고요. D는 북대서양 해류가 아니라 카나리 해류예요.
북대서양 해변은 그보다 더 위쪽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퀘스천. 자, 지금 쿠시아 해변은 한 줄 꺼놨습니다. 캘리포니아 해변은 두 줄 꺼놨어요. 멕시코 한류 역시 한 줄, 카나다에는 두 줄 꺼놨습니다. 왜일까요? 다시 했잖아. 왜 한 줄인데 두 줄로 이렇게 꺼놨을까요? 그러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는 이게 따뜻한 물이 올라간다 해서 난류라는 이름을 쓰고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이거는 찬물이 내려오는 한류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대양의 이쪽은 서쪽이에요. 태평양 서쪽이고 대서양의 서쪽이에요. 그래서 대양의 서쪽 따라 흐른다 해서 여기를 서안 경계류라는 이름을 씁니다. 난류입니다. 반면 대양의 동쪽 이쪽은 동안 경계류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한류예요. 지구자전 효과를 통해서 이 아열대 순환의 중심이 대양의 한가운데 있지 않고 서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안 경계류가 유속이 좀 더 빠르고 깊이도 깊은 빨리 흘러가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서안 강파 현상이라는 이름을 써요. 서안 경계가 빨리 유속 빠르게 깊이도 깊게. 그렇다면 이쪽은 어떻습니까 하면 폭이 넓게 그리고 느리게, 깊이는 얕게, 여기는 폭이 좁은. 이해됐어? 그래서 좀 넓은 지역에 천천히 흐른다는 뜻으로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한번 해볼까요? 15번 문제요. 15번 문제. 정체전선과 태풍이 발달한 우리나라 주역의 적외선 영상이라고 해놨네요. 대안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보셔야 맞습니다. 정체전선이 발달했다는데 구름 영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A 구름 영역입니다. 따라서 정체전선은 이쪽에다 그려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랭전선 뒤쪽에 구름이, 온난전선 앞쪽에 구름이 이렇게 있는, 그래서 정체전선은 A의 남쪽 방향의 정체전선을 그리겠습니다. B는 태풍이죠. 됐습니까? B는 열대 저기압 태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A 지역의 저기압 중심과 B 지역의 태풍의 누운 해놨잖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저기압이라는 게 뭡니까? 상승기류가 있는 거잖아요. 태풍이 됐던 열대 저기압이 됐던, 그리고 정체전선 있는 쪽의 뭐 저기압이 됐던, 어쨌든 저기압이라면 상승기류를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체전선은 A 지역의 남쪽 따라 정체전선을 그려야 됩니다. 북쪽이 아니라요. 됐습니까? 그럼 이 정체전선을 만든 것은 오호츠크의 기단과 그리고 북태평양 기단, 이 둘이 힘겨루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죠. 맞든 이해됐습니까? 15번 정리 다시 해주십시오.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없어요? 20번. 어?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태양과 수성, 금성 그리고 화성이 태양과 수성, 금성 그리고 화성이 지는 시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놨네요. 24시 밤 12시 말입니다. 18시 저녁 6시 말이죠. 확인됐습니까? 이 그림을 처음 설명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꽤 옛날부터 이 그림을 굉장히 강조했었을 것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양이 지는 시각을 준비해봤습니다. 실선으로 그려진 것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 게 있네요. 태양보다 먼저 진답니다. 태양보다 먼저 떴겠죠? 서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태양보다 나중에 진답니다. 동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방, 동방을 왔다리 갔다리 빨리 낼 수 있는 건 딱 한 놈밖에 없어요. 4개월의 회합주기가 가진 요거는 수성이에요. (5월) 정도에 밤 12시에 진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양을 밤 12시에 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내행성에 해당하는 수성과 금성이 밤 12시 지는 걸 볼 수 있다고요? 밤 12시 지는 금성을 봤다. 이 새끼 어디서 왔다고? 수성에서 온 놈이에요. 알겠어? 결국엔 밤 12시 진은하면 얘는 화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외행성의 위치를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밤 12시에 밤 12시면 우리나라 이렇게 하겠죠? 지는 서쪽 있는 이해됐어요? 여기에 있는 화성이랍니다. 이 화성은 동부라는 위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 화성은 동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성은 동부에 있은 뒤에 충으로 오게 됩니까? 충으로 오게 됩니까? 아니면 합으로 가게 됩니까? 화성의 공전 방향 분명히 반시계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더 빨라서 시계 방향 위상변을 봅니다. 그래서 화성은 다음엔 합으로 갑니다. 합으로 간다는 뜻은 태양과 함께 지는 거죠. 그래서 화성이 한 12월에 가니까 태양과 함께 지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합이라고 쓸 수 있겠죠. 태양과 함께 지는. 되겠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남은 한 놈이 누구야? 금성이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금성거네요. 태양보다 나중에 지대요. 태양보다 나중에 진대요. 동방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6월 중순에 화성은 했습니다. 6월 중순이면 밤 12시 지는 화성이잖아요. 12시에 졌는데 새벽에 또 봐? 새벽에 남중한다? 그렇지 않죠. 얘는 저녁 6시쯤에 남중한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미연 9월에 금성의 위상은 했습니다. 자, 10월쯤 되니까 금성이 이렇게 들어가네요. 태양과 함께 지내요. 동방에 있던 금성이 이제
최대 이각을 지난 뒤에 태양 진 뒤에 볼 수 있는 시간이 지난 뒤에 점점이 줄어드는 것은 여기는 초성 위상으로 볼 수 있었겠죠. 9월에 금성 위상은 초성 위상이었습니다. 동방 최대에서 내합의 위치로 오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9월에서는 금성이 동방 최대를 이미 지난 뒤에 내합 쪽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 9월이었습니다. 되겠어요? 10월이면은 수성은 내합 부근입니까? 라고 했어요. 서방에 있다가 동방으로 넘어가면 여기는 뭐야? 대행성. 서방에 있다가 동방으로 넘어가면 여기는 외합이에요. 동방에 있다가 서방으로 넘어가면 여기는 내합이죠. 이해됐어요? 되겠니? 요 곡선, 사인 곡선에 이해됐나? 사인 곡선에 올라가는 외합, 내려가는 내합이에요. 10월에 수성은 했습니다. 10월에 수성이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해됐어? 10월의 수성은 외합 부근이죠. 이해됐습니까? 10월의 수성은 외합 부근입니다. 맞지? 알겠어? 이해됐어? 네. 외합 부근이니까 당연히 순행하고 있습니다. 내합 부근일 땐 역행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10월에 수성이 역행합니다. 10월에 적경이 작아집니다. 수성이 적경이 작아집니다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하겠다고. 알겠어? 내합 언저리에서 내행성 외합 언저리에서 뭐한다? 내합 언저리에서 뭐한다? 역행합니다 되는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9월에 금성이 초승유상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은 역행하고 있는 위치가 됩니다. 맞죠? 알겠습니까? 되겠냐? 또 다른 질문 뭐 있습니까? 9월에 더 질문 없습니까? 그럼 수능으로 넘어갈게요.